이름 임명님이 신인규님 이채양명주 고맙습니다. 이게 이채양명주.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모 방송에 가서 예. 그 처음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그 프레임이 희석되고 자꾸 김건희 한동훈 이쪽으로 분산이 되니까 이번 총선에는 이제 그때는 D-80일 정도 됐을 텐데 그냥 이채 양명까지만 하자 그랬는데 이제 거기다가 김종욱 박사님이 주가 조작까지 해가지고 맞아. 그래. 이채 양명주라는 신조어를 그날 방송에서 만든 거예요. 그 이제 합작품이죠, 합작품으로. 저작권을 좀 가지고 계시네요. 아니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방송에서 이제 매번 이제 우리가 이채 양명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뭐 방송마다 타고 나가면서 이제 이번 총선에서 가져야 될 관점들 네. 무엇을 심판해야 되는지를 좀 명확하게 하자. 근데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아마 지방 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채 양명주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이번 총선이 뭐 저 나름대로는 네. 그런 프레임으로 가야 되는데 그 동안에는 너무 이게 시선 분산만 되면서 오히려 심판 기능이 희석되는. 저는 그걸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채 양명주는 꼭 기억하셔서 이태원 참사, 그 다음에 최수근 상병 사건, 네. 이번에 그 출국금지까지 포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평 고속도로 논란, 그리고 명품백 수수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조작, 요 5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은 그냥 투표장 안에 들어가서 뭐 많은 고민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채 양명 주 찍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디에 아주 심플합니다. 어디에 찍을지 알아서 하시고. 비례는 그냥 알아서 찍으시면 되고 이채 양명 주 할 때 찍는 거야. 네. 이채 양명 주에서. 주에. 잘 생각해야 돼. 이채 양명 술주자 할 주식 수도 있어요. 주가. 술도 생각날 수도 술만 자꾸 먹어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 먹어 이러면서 술을 예, 잘 술을 찍어야 또 돼.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꾹 찍어야 돼. 꾹 잘 찍어주세요. 그 칸 안에다가 네, 잘 찍어야 꼭. 돼. 이재명 대표님도 그러니까 이채양명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신인규 변호사한테 보내는 메시지 아닙니까? 아니 그 저작권료로 케이크 하나 여기다가 그냥 보내줍니다. 케이크 하나. 우리 최지문 교수님 케이크 좋아하시니까. K 이렇게. 자, 1등스 1등. 알겠습니다. 최지문 교수님의 출연료에서 조금 무슨 차감해서 조금씩 떼가지고 그런 게 충분하다고요. K가 얼마나 비싸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모자라는 건 출연료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빈님이 못 살겠다 심판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슬로건 얘기도 잠깐 좀 해보면 민주당 못 살겠다 심판하자 이걸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국민의힘은 지금 합니다. 뭐 그거 이렇게 하든 이거 옛날 뭔가요?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은 했던 합니다. 걸 이재명이 합니다. 패러디한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거잖아요. 뭐 그냥 네. 지금 출국금지 해제합니다. 뭐. 지금 뭐 그거 케이크 좋네. 만들어 패러디 옵니다. 좋네. 이토이로움이 이거 좋은데? 칭찬합니다. 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패러디하면 좋겠다고. 바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바로. 현수막 거세요 민주당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가로 출국금지 해제합니다. 바로 합니다. 좋네 그거. 딱 어제 합니다. 딱 했습니다. 맞네. 합니다, 대꾸가 이거 맞네. 어제 했습니다도 있다. 막 합니다. 예, 막 하죠 지금. 국민이 국정원은 막 합니다. 지금 합니다. 이건데 거기다 앞에다가 넣어가지고 합니다. 출국금지 이제 바로 한 해제합니다. 번씩 또 패러디 해줘야 또 호주 대사 임명합니다. 임명 바로 좋네. 합니다. 예. 강행합니다. 아이, 좋은데? 예, 거부권 합니다. 좋아. 수사권 남용합니다. 빨간색으로. 예, 사면권 합니다. 뭐 이런 거죠. 도태우 공천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다. 고민 잠깐 했다가 바로 공천 또 합니다. 이거.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국민의힘은 진짜로. 예. 이게 슬로건에서도 보면은 국민의힘은 좀 뭐가 안 들어와요. 뭐 지금 지금 하면 되잖아요. 정권 가지고 있는데. 그 이제까지 뭐 했는데 지금의 지금. 아니, 지금까지 2년 동안 뭐 했는데. 야당 발목 잡기. 야당 발목 지금 안 잡기 돼. 했어요. 그 2년 동안 뭐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슬로건도 너무 대충 정하는 느낌이 나가지고 뭐 이번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이거 박덕흠 그러니까. 의원은 막 케이크 벌써 자르고 있고 왜 이러는 건지. 긴장을 안 해 긴장을. 케이크 촛불 봅니다. 뭐 이렇게 지금 봅니다. 케이크 커팅합니다. 커팅합니다. 바로 커팅합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국민들의 심판 여론 목소리는 커지고 있고 아니 지금 서울이 그 국민의힘이 분위기가 좋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던데 그러니까. 잠깐 예측 한번 해주시죠. 예측이요? 한 달 안 남았지만 안 해요. 서울 아니 서울 안 해요. 예, 왜요? 왜냐면 이게 예. 뭐 제가 얘기하면 또 예. 분위기가 흐트러지면 안 되거든. 민주당이 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민주당 후보들은요 진다고 네. 생각해야 돼요. 모든 선거는 지고 있다. 네. 우리가 조금 진다. 5% 진다. 더 절박하게 뛰어야 돼요. 여러분 민주당 후보들은 절박하게 뛰어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지고 있다는 생각을 이긴다고 가지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객관적 평론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하세요. 봤을 때는 네. 저는 민주당이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권이 지난 2년을 생각해 보시면 아까 이채양명주라고도 했지만은 네. 그거 외에도 뭐 잼버리부터 시작하면 나열하면 끝도 한도 없어요. 근데 이 꼴을 지금 행정 권력, 사법 권력, 지방 권력 다 갖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여기다가 입법 권력까지 얹혀진다. 국회의장까지 나온다라고 하면요.
진짜 많은 분들이 아마 다 출국하고 싶으실 거예요. 진짜 외국 나가고 싶다. 내가 이종섭이다.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출국합니다. 지금 출국합니다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국민들께서 마음 둘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해지기 때문에 저는 네. 아주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께서 집단지성이 발동이 돼서 전 이번 총선에서는 이채양명주 딱 5글자만 갖고 들어가서 투표하시면은 아니, 누구 찍으라 말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기조로 투표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원래 수도권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좀 유리한데 이번 선거에서는 근데 전 유불리를 떠나서 네. 민주당이 좀 오만하지 않고 더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은 좀 더 심각성을 가지고 국정 운영에 임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송갑석 의원, 도종환 의원이 경선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박성중 의원이 또 서울 중성동을 경선에서 승리했고 또 김동하 변호사가 뭐 서대문 갑에서 공천을 받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민주당의 공천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현역들이 대거 탈락을 많이 네. 했어요. 저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공천 개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들은요 사실 현재 현역으로 있는 분들에 대한 실망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교체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런 교체율이 되게 낮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돌려막기 해가지고 다른 곳에 보내가지고 어떻게든지 버텨보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어쨌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 교체율이 높다고 하는 국민적 여망을 저는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반발도 심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공천 갈등이 많이 불거지는 이유도 현역들이 탈락하다 보니까 참지 못하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게 친명, 비명의 갈등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비명이든 친명이든 관계없이 현역들이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되고 왜냐하면 그거는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국민들이나 아니면 당원들의 기대감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현역 프리미엄 믿고서 계속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세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대진표가 딱 짜여지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교가 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는지 보지 않겠어요? 혁신하고 개혁하겠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뭘 혁신했죠 대체 국민의힘은?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뭐 반발하는 분도 있었고 이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현역 탈락률이나 현역 교체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네. 국민의 여망에 저는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현역들이 그것 때문에 좀 아쉽고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누구든 탈락해서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을 통해서 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의 선택이고 당원들의 선택인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사실은 호남 지역은 이번에 보면요. 민영배 의원 빼고 다 바뀌었어요. 네. 현역들이. 광주가요. 광주 지역에서 그 현역 교체에 대한 열망이 제일 높아요. 여론조사에 보면 거의 70-80% 정도가 현역 교체해달라고 요구하고 네.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곳에선 물론 뭐 그분들을 제가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호남에서는 일단 당선되면 그냥 뭐 공천되면 당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활동 안 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다는 부분은 피할 수 없는 비판이에요. 열심히 이제 안 싸웠다 이런 평가를 그렇죠. 받은 거죠. 왜냐하면 그리고 예전은 또 이제 그 대선 과제는 이낙연계가 많이 있었고요 당시에는. 그리고 지난번 총선에서 친문 공천이 이루어졌다고 비판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 일을 주도했던 뭐 홍영표 당시 뭐 그 당시에 있었던 의원이고요. 그래서 친문 공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비명계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탈락하면 다 비명계로 보여지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당시 친문 공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비명의 친명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현역 의원들이 사실은 교체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국민들의 열망과 그다음에 당원들의 열망이 현역 교체율이 높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열망들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갈등이 있고 약간의 아픔이 있더라도 민주당이 변화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저녁에 전해철 의원, 양문석 후보 이 공천 상황 그거 좀 관심을 가지고 볼 것 같고 뭐 박지원 전 원장이나 정동영 전 의원의 공천 여부도 경선 통과 여부도 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거의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비명 행사
맞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신민기 변호사? 근데 저는 이제 광주 그 공천을 좀 살펴보면 네. 저는 원래 현역에 대한 교체 요구가 많은 건 사실이고요. 교체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럼 그 교체를 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얼마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좀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공천을 했냐. 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볼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결국 총선에서 국민들의 이제 선택으로 아마 밝혀질 텐데 네. 저는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시스템 공천, 그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면은 오류가 없어야지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잘 돌아가야 되는데 막 버그가 발견이 됩니다. 오류가 발견이 돼요. 그게 뭐냐면은 이번에 서대문갑에서 이루어졌던 이 경선은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하. 우리가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라는 게 뭐 일반화를 해서 제가 뭐 다 공천 민주당 잘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저는 정말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안 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공격할 그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김동아 변호사가 결국에는 정진상 그 정진상이라는 분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고 그분의 변호인이에요. 근데 변호인이라는 그 직위 자체가 의뢰인의 비밀을 다 알게 되거든요. 그 자체도 권력입니다, 사실은.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분이 평택갑에 나갔다가 이제 서대문에서 청년 공천한다니까 또 글로 왔어요. 온 것까진 좋은데 그 룰 자체가 권리당원을 전 국민으로 해서 70%를 넣었다는 거예요. 전 이런 공천은 처음 봅니다. 아니 서대문갑에서 청년들이 오디션을 해가지고 뽑는데 서대문 구민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권리당원을 120만 명인가 해가지고 다 투표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였는데 또 하나는 그래도 이제 3인 경선을 올려가지고 저는 그래도 처음에 누가 김동아라는 변호사가 될 거야 이래서 민주당이 그래도 시스템 있는데 어떻게 맘대로 하냐. 그런데 갑자기 김동아 씨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민주당 시스템이 돌아가는구나. 자고 일어났더니 김동아 씨가 또 올라간 겁니다. 그러더니 셋이서 경선을 붙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김동아 변호사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뭐 누구를 뭐 편들고 이걸 떠나서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좀 조직화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세팅이 된 것처럼 외관이 보이고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전 민주당이 이 부분을 진짜 반성해야 된다. 이게 뭐 지금 총선이 워낙 진흙탕이고 서로 문제 있어도 덮고 넘어가자 하니까 우르르 탕탕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 저는 이번에 서대문갑에서 보여줬던 민주당의 이 공천 모습은 저는 굉장히 안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다. 이건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대문 감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서대문 간 문제는 이제 우리 신윤기 변호사 얘기했듯이 4명 중에 1명이 이제 밖에서 문제가 되는데 네. 그거는 3명 중에 한 명. 3명 중에 1명. 근데 네. 이제 4명 네 번째 있었던 분이 올라가서 문제인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논란이 됐던 한 분이 사실은 이제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2차 가해 문제가 논란이 네. 돼가지고 최고위에서 사실은 최고위에서 이제 바뀌었죠. 그걸 검토를 다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뭐 저는 국민의힘의 도태우 변호사를 이번에 그냥 또 통과시켰어. 네. 그러니까 최고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공천에 넘겼는데 공관위에서 그냥 여러 번 회의하더니 그냥 괜찮다 이렇게 넘어가 버렸는데 사실 2차 가해 문제가 논란이 돼가지고 이분을 계속 후보에 둘 거냐 하는 문제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최고위에서 이런 우려를 전하는 거 이번에 또 시민사회에서 2분 추천한 분도 논란이 돼가지고 이제 다 네. 사퇴를 했잖아요. 1번, 2번. 그러니까 이제 네.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신기 변호사 말처럼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왜 후보를 바꿨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4명 중에 1명, 그러니까 3명 중에 1차로 올라갔던 3명 중에 1명이 2차 가해 문제가 있었고 여성단체에서 막 문제를 삼고 이러니까 이제 총선 전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바꾸다 보니까 그분이 올라가게 됐고 네. 또 이제 미숙한 면은 분명히 있었어요. 예를 들면 서로 첫 번째 3명이 올라가서 또 투표를 하는데 거기서 서버가 너무 이제 많이 접속이 되다 보니까 다운이 돼가지고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좀 미숙한 면이 있었고 두 번째는 서로의 프로필이 바뀌었어요 또. 그래가지고 논란이 한번 된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미숙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이걸 잘 예측해서 서버를 좀 더 강화시키든 아니면 전국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올 거라고 생각했으면 시간을 나눠서 지역별로 하든지 그러면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 인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정한 사람을 목표로 해서 했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 다만 이런 미숙함 때문에 이런 논란이 되는 것을 사전에 미리 알고 또 예비해서 안 되게 하는 거 필요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좀 반성하고 다음번에는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어찌됐든 룰 자체를 그렇게 좀 비상식적으로 짠 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돌이켜볼 부분이 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 사실 그 문제되신 분은 그 2차 가해는 아닙니다. 사실 법정에서 그 사실을 증언한 거는 사실관계 규명에 협조하는 것이지 그거를 2차 가해로 보는 거는 매우 과도하다. 근데 만약에 그걸 문제 삼더라도 3인으로 올리기 전에 그걸 이미 그 사실은 저도 3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얘기고요.
때마다 제기됐던 의혹입니다. 아마 민주당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3인으로 올리기 전에 그러면은 검증을 해서 떨어뜨리고 올렸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미 뽑아놓고 다시 또 문제를 삼아가지고 바꾼 다음에 실제로 그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참 민주주의라는 것이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인 신뢰 이게 민주주의를 쌓아가는 매우 중요한 토대인데 전 이번에 뭐 다른 건 제가 뭐 얘기 문제 안 삼더라도 이 서대문갑에서 했던 이 민주당의 공천 김동화라는 변호사를 공천한 것은 아니 누가 봐도 그 대장동에 대해서 정진상 씨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을 변호하신 분인데 저는 권력까지 탐한다? 그리고 그걸 또 이렇게 조직적으로 만들어주는 듯한 외관을 보인다는 것은 전 민주당이 이런 것들 반성하지 않으면은 좀 국민적 신뢰 얻기가 매우 어렵다. 뭐 이번에는 하도 윤석열 대통령 못하니까 반사적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승리가 영원하진 않을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칠 건 고쳐야 되는 고칠 건 고쳐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뭐 정리를 해보고 국민들도 판단이 있을 겁니다.